민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디톡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국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김치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영화를 추천받고 싶다면? 기가진이 액션 영화 추천해줘. 화려한 액션 영화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영화 추천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피플 테크놀로지 KT. 가입문의 100번. 우리 가족 인사돌 이야기. 혈압도 괜찮고 내시경도 괜찮고. 치아 나이 35세? 와, 우리 엄마 청춘이네. 잇몸이 좋아지긴 했나봐.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딸. 너는 괜찮지? 잇몸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챙겨보세요. 사랑을 담은 선택 인사돌 플러스. 동국제약. 초면에 실례지만 스키 타러 용평 가실래요? 초면에 실례지만 올겨울엔 선수들만 탈걸요. 우리도 선수잖아요. 용평 리조트 선수 입장. 동계 축제 기간에도 용평은 문이 활짝. 썸 타는 선수도 입장 가능합니다. 스키 시즌권이 34만 원? 용평 리조트.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측면 승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가지고 한번 보실 겁니까? 네, 오늘 이슈는 예, 걔네들. 요즘 막 개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유엔에서도 개자들이 나오고요. 예, 그 개하고는 좀 다르죠. 얘네, 쟤네, 걔네 할 때 그 걔네들. 예.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모르겠습니다. 누구니까. 예. 우선 그 말 그대로 이 예. 발언을 한 분 얘기를 옮기겠습니다. 일단 예. 엄청 뿌려서 가는데 거기서 그러면 합격해서 나와요. 걔네들이 먹어본 건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맥도날드의 한 점장이 예.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서 얘기는 엄청 뿌린다는 것은 소독제를 얘기를 하고, 예. 예, 걔네들은 보건 그 단속반 있잖아요. 예. 예, 식약청 또는 이제 지자체 그 보건소 식품위생과 예. 뭐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단속이 나오면 네. 햄버거에도 소독약을 뿌려서 네. 참. 살균을 싹 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소독약을 뿌려서.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으십니까? 아니, 이게 소독약을 뿌려서 살균을 하신다는 말씀이 이 웃음이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웃는 겁니다. 네. 소독제라면 어떤 겁니까? 살균제 뭐 이런 표백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아니 이제 그런 그 프랜차이즈 전문점 같은 데서 예. 보면 이제 식기세척에 쓰이는 그러니까요. 소독제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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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뭐 이염화 이소시아 듈산 나트륨 뭐 이런 게 성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게 살균제인데. 예. 근데 이게 이제 물과 만나게 되면 뭐 차염소산 또는 이제 차염소산염을 만드는데 그 이른바 그 락스 가시. 표백제. 예. 그러니까요. 참 이게 말이 영어로 세니타이저지 이게 무슨 세니타이즈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단속 나오면 균이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반은 모른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맥도날드 안 사 먹는 사람들인가요? 평생에 한 번도? 드시겠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가끔 단속반도 이렇게 묻는데요. 예. 왜 이렇게 축축하냐? 패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햄버거나 이제 이렇게 얼음 뭐 이런 것들 다 검사를 하나 봐요. 예. 근데 얼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확 들이부어서 내놓는다 그러고요. 예. 햄버거 내놓을 때 이제 패티 있는 쪽에다 이렇게 싹 뿌려서 내는데. 예.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받아서 왜 이렇게 좀 축축하죠? 이렇게 이야기는 한대요. 예. 그런데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데 네. 단속이 나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뿌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안 뿌리고? 그런 거죠. 그럼 평상시에 먹으면 괜찮겠죠. 설마 평상시에 이 고객들에게 내놓는 상품에까지 이렇게 일부러 다 소독제까지 뿌려서 내놓기 하겠습니까? 설마. 예. 근데 그 단속하러 나오신 분들에게는 맛을 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사실은 이거 냄새 자세히 맡으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나죠. 락스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예, 뭐 락스 냄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올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햄버거병, 맥도날드에서 나왔던 그 햄버거 관련된 사건 이후에 나온 겁니까? 예. 그거고요. 사실은 햄버거병 논란 이후에 네. 뭐 식약처가 나서서 전수조사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생 7명이 그 불고기 먹어 논란이 된 예. 그거 먹고 또 집단 장염에 걸려서 식약처가 다시 또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결론은 이상 없다였어요. 이상 없다. 그래서 다시 판매가 재개가 됐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이 점장들이 고백한 걸 딱 이렇게 가만 듣고 고려를 해보니 결국은 그 조사단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처를 한 게 아닐까. 실제로요. 거의 그 지점마다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라. 단속반 나오면 하고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충청샘물. 예. 지금 냄새난 물이죠. 예. 지금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 이래갖고 어제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제조업체가 제품 회수하고 지금 환불 조치에 나섰고 충청남도도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상이 발견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판매 중지 강제 명령 조치 뭐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냄새가 쇠 냄새 또는 동물 사체 냄새 사람들마다 이제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하수가 오염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조류독감 새들 파묻었잖아요. 그냥. 예.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비닐해서 이렇게 잘 침투수가 나오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뭐 구제역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맙소사.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튀김집 비둘기는 또 뭡니까? 비둘기를 튀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떡볶이집 튀김 먹는 비둘기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예. 저는 봤는데 안 보신 모양인데요. 예, 안 봤습니다. 그 꽤나 유명한 떡볶이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다 보니까 튀김 종류는 미리 한번 튀겨 놓는 거죠. 그렇겠죠. 손님이 오면 이제 다시 튀겨서 내는. 자, 그런데 이렇게 튀겨서 이제 또 밖에 좀 내서 이거 말려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눅눅해지니까. 예. 근데 그때 야외 테이블 위로 이제 비둘기들이 우수수 내려와서 예. 우수수가 아니라 우르르네요. 우르르 내려와서 이제 쪼아 먹고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식당 직원들 그 근처에 있으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데 사실은 조류 인플루엔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류똥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똥 자체가 이게 아무데나 막 얘네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역시 걔네들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착착하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10대 여학생이 8살 초등학생 유기에서 숨지게 하고 시신 훼손했던 사건 다 아시죠? 요즘 길 가다가 이렇게 8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들을 보면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가끔 하는데요. 오늘 1심 재판이 열렸답니다. 주범인 김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주범이 20년, 공범이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두 학생은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선고의 의미와 범행을 저지른 두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10대 소녀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 선고 의미를. 일단 10대들에 대한 형량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잔인했고 사회적 관심과 분노가 매우 큰 범죄였다 보니까 예. 아마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차원에서 법정이 최고형을 선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선고니까 이제 최종 1심에서 나온 최종 판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 10대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엔 너무 장혹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보통 이런 선고 같은 거 하실 때 재판장께서 이 사건 당시에 두 아이들의 심리 상태 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예를 들면 심신미약이나 네. 그런 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당연히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보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범행한 수법을 놓고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 흔히 말해서 정신병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게 에스퍼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폐증 같은 그런 정신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사이코패스 쪽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까? 초기에 조현병이나 아스퍼 증후군을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네. 그런 일반적으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망상이라든가 환각과 관련이 되는데 그런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네. 아스퍼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인데 예. 특이한 언어 사인이나 동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사이코패스가 이제 정신병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가장 매우 둔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두 아이들과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과정을 보면 네. 대화 내용을 보면 네. 피해 아동의 인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피해 아동을 비인격화하고 놀이를 한 거예요. 저런. 예. 그런 면에서 매우 냉정한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예. 사이코패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 재판 방금 교수님께서 조변증 말씀을 하셨는데 이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일종의 역할극 놀이 이게 또 직접적인 범행 동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캐릭터 커뮤니티는 범행을 예행 연습하는 장소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네.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동기라는 건 뭐냐면 예. 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이 두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인성, 즉 잔인성과 관련된 것에서 예.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 공범인 박양과 주범인 김양의 어떤 방금 설명드린 어떤 역할극 이런 걸 보면 참 끔찍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데 박양이 김양 보고 살인을 부추겼고 이런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고 다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시신을 가져오라 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좀 먹으려고 가져오라 했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정말 이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커뮤니티라는 게 예.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인육과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표출이 된 건데 네. 매우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이런 그 비현실 속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잔혹한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극 또는 감각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영화에서 양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아주 잔인하게 살인 범죄를 지르는 거기에서는 사이코패스 형태로 그 범인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성은? 통상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인데 네. 보통 살인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두 아이가 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네. 역시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고려가 없다는 점, 그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면 우리 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 심리가 전공이시니까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 현실 속 이 아이들의 특징이 보면 예.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런데 온라인 속에서 서로 관심과 또는 뭐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욕구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은 사회 속에서는 대중과 같이 있어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예. 그다음에 온라인 속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완전히 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건데 그걸 현실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매우 둔감한 행동도 하게 되고 잔인한 행동도 하게 되고 네. 자기들이 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려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초등학교는 안 나왔습니다만 심각하게 안 다뤄주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학생들의 폭력, 그다음에 뭐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폭력,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 지금 뭐 거의 이 두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거의 지금 이런 학생들의 어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네. 이 비현실적인 흔히 말하는 사이버 속에서의 그러니까요. 어떤 삶이 또 하나의 그 큰 틀로 차지하고 있고 예. 아이들이 거기에 폭력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후회감을 갖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따라서 조금 우리 사회가 이 사이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범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이버 공간에 대한 또 다른 공간의 개념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역시 사람은 이 스킨십이 우선이다.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사랑과 질투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눠가면서 그 속에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